목,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잡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 사이에 기립근에 인지를 힘을 준다는 느낌을 약간 잡아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어깨가 자연스럽게 등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주사는 정확하게 놓으면 언제나 효과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협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이 그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 주사를 놓으면 모든 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프면 안 되니까 주사랑 약을 드세요. 그리고 나서 힘있게 15kg짜리 막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없는 건가요? 통증은 줄였으니까 효과는 있는 건데 조직의 손상은 더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럼 그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프다는 건 MRI 찍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증 치료할 이유지, 다 아프면서 감각 이상이 동반돼 있거나 힘이 떨어진 게 같이 있으시면은 MRI 찍어 보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풋살 선수분을 모시고 풋살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방송 계획은 취소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토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보통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말들에 많이 대답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문답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제가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질문 주실 때까지 제가 간단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맨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슬라이드가 제가 그 코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어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언제나 운동을 하려고 하실 때 일단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해로운 행동,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금지가 손상을 안 일으키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손상을 안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1대1 선생님이 1대1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즐겨시는 운동화 브랜드가 궁금해요. 편한 신발 신을 것 같아요. 일하는 동안은 저는 계속 병원에 있으니까 슬리퍼 신고 다닙니다. 크록스인가요? 그거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고요. 평소에 저는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 신고 다니고요. 브랜드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발을 지금 쳐다볼 수도 없고요. 편한 신발 신는 건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제가 이렇게 포멀하게 하고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저는 편한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재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금지하는 게 물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금지만 가지고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지와 내가 해야 할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걷기도 내 일상생활이 아니라 걷는 일부분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것과 금지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꼭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역도 선수도 코어가 강하겠죠? 근데 역도 선수도 배에 힘 빼고 물 건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 코어가 되게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배에 힘 빼고 물 건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코어가 강하냐 안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를 일상적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지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를,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만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언제나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 게 코어인데요. 그리고 호흡근입니다. 이 호흡근이 힘이 잘 들어가 있게 되면은, 제가 환자분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배에 힘을 빼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밀렸을 때 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덜 다칠 것 같죠? 누가 날 밀려고 우리가 배에 힘을 딱 주잖아요. 다치지 않아야 돼. 동물적인 본능 같은 걸로. 즉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밀어도 덜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두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건 반사적인 행동이니까. 즉 내가 평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내가 겪는 내 자세 변화에 따라서 허리에 떨어진 힘이 줄어들 수 있음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 들은 적 없는데 누가 날 밀려고 하면 배에 힘을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적으로 숨을 쉬는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네 가지 그 근육들이 원통형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근데 꼭 제가 힘을 주라고 말씀드리면 강하게 힘을 주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이 살살 들어가는 게 좋지 윗배까지 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자세 유지에는 그렇게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랫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윗배랑 항문 쪽에 힘을 줘서 골반을 잡다가 아랫배에 힘 주는 걸 하는데 오늘 외래 오신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을 많이 주다가 보니까 다혈근 쪽이, 그러니까 등 쪽이 아프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랫배의 힘을 언제나 유지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유지를 하고 원래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항문이나 엉덩이 쪽에 힘을 주면 골반이 오히려 후경사가 생길 정도로 골반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고 그걸 하체로 연장하려면은 약간 허벅다리 쪽에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등 쪽이나 엉덩이 쪽에 오히려 과도한 힘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고 그게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은 엉덩이 쪽에는 오히려 힘을 빼고 허벅다리 쪽에 힘을 줘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허벅다리에까지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단련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잡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 사이에 기립근에 인지를, 힘을 준다는 느낌을, 약간 잡아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어깨가 자연스럽게, 등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거북목에 의한 목 통증이 줄어들고 이게 안정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깨 사이에 힘을 주는 걸 느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그걸 취하면 바로 편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 자세가 내 몸에 맞다는 느낌이 죄송합니다. 바로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랫배에 힘을 안 주고 등만 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렇게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세는 지속 가능한 자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팔을 써서 폈는데 팔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면은 그 피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세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등 쪽의 기립근, 견갑근 사이의 기립근이랑 달걀발 사이의 근육을 아주 약간 써서 등을 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아래쪽 코어랑 그게 같이 힘이 들어가면서 인지가 이루어져야지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등이 구부정한데 목만 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체 척추를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래쪽에서 코어가 잘 잡아줘서 요추가 안정적인 밸런스가 되어 있어야지 목이 안정적인 밸런스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 통증 있으신 분들이 그냥 저는 도수치료가 근육을 이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좋지만 코어부터 차분히 단련해서 아래쪽 코어와 등 쪽에 있는 등을 자세를 잡는 걸 어떤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걸 제2의 코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날개뼈 사이의 근육을 그걸 같이 강화하시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인지를 만드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비욘드에서 한번 알려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100세까지 오랫동안 신체 활동을 유지하려면은 가져야 하는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합니다. 네, 질문 좀 답해 보도록 할게요. 허리에 놓는 주사 중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영희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의학을 바라보고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효과, 치료, 효과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마다 쓰는 뜻이랑 이해가 다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 여기서 효과라는 거는 지금 아픈 걸 줄여주는 걸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 질환이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걸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주사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정확한 곳에 주사를 놓으면 신경성 통증은 거의 무조건 다 줄여야 됩니다. 안 주는 건 뭐 물리적으로 너무 세게 눌려 있어서 약이 그 부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이 그 부위에 들어가면 신경성 통증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주사를 아무리 잘 놓다 하더라도 주사 바늘로 좁아져 있는, 닫혀 있는 부분을 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사는 정확하게 놓으면 언제나 효과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협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이 그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들은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 주사를 놓으면 모든 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주사 바늘로는 그 부분을 벌릴 수가 없고요. 약물이 도달하지 않는 거를 도달하게 할 수 있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지구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좀 확장된 개념의 주사인 신경성형술을 할 때도 닫혀있는 조직으로 카테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풍선으로 벌리지만 입구만 살짝 벌어지지 부분 완전히 닫혀있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황색인데 디스크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끼어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압력으로 그 조직을 뜯어내면서 만져보면 되게 단단하거든요. 결코 무르지 않습니다. 카테터로 집어넣는다고 안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원래 잘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사 자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개별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지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라는 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효과가 처음에는 많이 아프신 분은 일단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걸 효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덜 아파지신 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안 아프냐 물어보세요. 그것도 효과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사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구조적인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아파서 사회적 생활을 못 하겠어. 내가 오늘 직장을 못 가겠으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주사를 맞는 행동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5kg짜리를 들면은 10kg짜리 물건을 들면 내가 허리가 아프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요. 그 물건을 두 개로 나누든지 해서 5kg에서 6kg짜리 물건을 계속 들면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동안 10kg짜리 안 들면서 자극을 적게 주고 물건을 쪼개서 5kg나 6kg 정도로 들면서 2, 3일 길게는 한두 달 지내다 보면 나중에 다시 10kg짜리 물건을 드실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kg짜리 물건 들기 아픈데 내가 몇 킬로 들면 아프냐, 10kg 들면 아픈데 몇 킬로 들면서 아픈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프면 안 되니까 주사랑 약을 드세요. 주사 치료하고 약을 드세요. 그러고 나서 힘세게 힘있게 15kg짜리 막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없는 건가요? 통증은 줄였으니까 효과는 있는 건데 조직의 손상은 더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럼 그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주사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수단이고 내가 많이 아플 때 주사를 맞는 거지 편하게 지내려고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주사를 맞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주사를 치료를 하고 많이 아플 때 주사 맞으셔야 돼요. 맞고 나서 일정 기간 쉬고 그 다음에 내가 활동량을 조금 늘려봐서 원래 활동량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주사 치료를 다시 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주사 맞아서 덜 아픈데 활동량이 줄어든 거면 이게 나은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활동량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은
그 협착증 연구 같은 것들 보면 그런 연구 많아요. 협착증인데 안 아프다. 환자가 진짜 안 아픈 걸까요? 활동량은 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안 아픈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는 말에 너무 의지해서 판단하시는 거는 큰 그림을 그르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어떤 방송에서 저는 그런 의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이 약제 막 설명을 하면서 요거는 무슨 효능이 있고 요건 무슨 효능이 있고 저는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물이 개발된 이유는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주사 치료는 정형외과에서는 다 통증 치료입니다. 구조를 낫게 해주는 기전을 가지는 기전으로 만들어진 주사나 약물은 있겠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주사 치료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하시고 주사를 맞게 돼서 활동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사를 맞고 좀 쉬어서 안정을 취하시고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좀 늘리셔서 원래 내가 쓰던 정도에 도달하시지 않으신다면은 주사 치료로 버티시는 거는 그렇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주사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신 건강을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길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혼자가 조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한쪽 골반과 고관절이 아플 수 있나요? 앉아있을 때가 아픕니다.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뼈는 괜찮다고 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허리 디스크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대부분 허리가 아픈 건데 허리가 아픈 걸 그냥 디스크라고 표현하시는 거니까 허리가 아픈 건 다 디스크니까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고 말을 만드신 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허리 디스크 증상 자체가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증상 자체를 제가 오리지널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급성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방사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같이 있어야 되고요. 만성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방사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이 없는데 디스크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이 없는데 디스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시작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 환자분이 그냥 허리가 불편하신 건데 한쪽 골반과 고관절 쪽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이 환자분들이 고관절에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은 아래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다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하체가 아래에 있으니까 고관절이 아래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고관절은 몸통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앞면이 아파야 하지 옆면까지도 고관절이 아닙니다. 옆면이 뭐 저맥란 같은 것도 고관절이요. 크게 보면 보지만 뭐 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옆면도 고관절이 아닙니다. 뒤쪽은 당연히 아니고요. 뒤랑 옆면이 아픈 건 고관절이 아프신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불편하신 건 한쪽 골반과 고관절 쪽이라고 하셨으면은 골반이랑 고관절을 고관절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셔서 골반이랑 그러니까 엉치 쪽의 통증을 그냥 골반과 고관절 쪽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가능성이 제일 크시고요.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뼈가 괜찮은 거는 통증 중에서 아주 작은 것만 설명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뼈의 변화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괜찮은 거는 디스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허리가 얼마나 퇴행성 변화를 많이 겪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두는 거지. 그게 괜찮은 거랑 뭐 디스크 증상이랑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엑스레이가 괜찮다는 거는 뭐 퇴행성 변화가 좀 적다 정도로 이해해야 될 거고요. 앉아있을 때 불편하신 건 대부분 다 코어가 부족하신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자마자 아픈 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앉자마자 강하게 반사통이 생기시는 경우는 보통은 병원에 가셔서 뭐 다른 정밀 검사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아니실 거고요. 대부분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지시는 거고요. 그건 앉아 있다 보면 골반 위치가 틀어져 있는데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의 요추 전만이 잘 유지가 안 되면서 허리에 힘이 떨어지는 걸 잘 못 견디시는 겁니다. 즉 앉아 있을 때가 불편하신 분은 코어를 강화하시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시고요. 아랫배에 힘주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에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랫배 힘주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환자분들 오해를 하셔서 아랫배에 힘을 잘 못 주는데 윗배에밖에 힘을 못 주는데 앉아서 윗배에 힘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럼 허리 더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윗배에 힘을 주면은 골반에 힘이 허리에 힘을 잘 못 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윗배에 힘을 주면서 골반을 잡으려면은 항문 쪽에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앉아서 윗배랑 항문에 같이 힘을 주는 게 어려워요. 엉덩이가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환자분이 앉아있을 때 그 한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약간의 신경 자극 증상을 동반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경 자극 증상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고요. 그냥 코어를 강화해서 앉아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시간을 뒤로 연기하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앉아있어서 아프시면 서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서서 일하는 책상 같은 건 많으니까요. 통증을 자꾸 견디는 거는 보통 좋은 현명한 습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플 때 많이 아프시면 한 1, 2주 서서 일하시고 나면 나중에 그냥 앉아서 괜찮으실 수가 있으세요. 앉아서 아픈데 계속 앉아서 이러면서 비싼 의자 사고 주사 맞고 약 먹는 거는 자기 몸에 해롭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는데 한동안 도수치료 받고 괜찮더니 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회복 방법 부탁드립니다. 호흡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예. 일단은 허리 협착증인데 도수치료를 받으면 왜 좋아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협착증인데 협착증은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누르는 병이거든요. 근데 도수치료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도수치료는 주무르는 거잖아요. 손으로 매뉴얼 세라피잖아요. 틀어주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주무르고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설명은 장황하지만 실은 손으로 마사지하면서 조금 힘을 줘서 근육 자체에 이완이나 신전 같은 거 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도수 치료를 받고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협착증은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가 아픈 거에 있어서 근육통적인 부분을 좀 완화하고 운동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줘서 환자가 혼자 운동을 하게 하고 그런 의미로 괜찮아지는 거지 도수 치료가 본질적으로 협착증에 대한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저희 병원 도수 치료를 합니다. 도수 치료를 하는데 도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전 도수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몸에 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테면 요가나 필라테스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내가 뭐 할 때 아프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게 상당 부분 도수치료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 저는 그 도수치료가 장기적으로 환자분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환자분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수치료가 너무 마사지에 가까운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의사로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비싼 돈과 비싼 시간을 내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게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너무 만족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없는 건 이미 아프고 나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아픈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잖아요. 신경 자극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허리에 뭔가 상태 변화가 있으셨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회복 방법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졌는지를 설명하셔야지 회복 방법에 대한 조언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얘기해요. 내가 아파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아파졌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병원에 안 가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뜻입니다. 갑자기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설명이 안 되면 주사 맞고 약 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환자분들이 굳이 안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더 아파진 것 같은지를 언제나 추정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훈님, 무릎을 모아서 앉는 게 코어에 좋나요? 왜 다리를 붙여 앉는 것이 좋나요? 요거는, 중요도가 매우, 무릎을 붙여서 앉느냐, 무릎을 벌려서 모아서 앉는 게 좋냐, 벌려서 앉는 게 좋으냐, 뭐가 더 좋으냐.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벌리는 것보다 모으는 게 요추 전만을 만들기 좀 좋아요. 여러분 다리 벌려보세요. 허리가 말리잖아요. 몸이 숙여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모으는 게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어떤 그러니까 사기꾼도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는 게 사기꾼이거든요, 실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더 중요한 게 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다리를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으시고요. 그거는,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언제나 코어에 그러니까 다리를 벌려도 코어에 힘만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어에 힘을 주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시고요.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하트님,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코어를 지킬 수 있나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코어가 강한 사람들은 앉아있어서 자세가 저절로 잘 유지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희 가벼운 물병 들잖아요. 이 가벼운 물병도 10분, 15분 들고 있으면 팔에 힘이 들어서 부들부들 떨릴걸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코어 근육은 넓은 근육, 그러니까 호흡근이기 때문에 이 호흡근을 평소 호흡 훈련을 통해서 상당 정도를 강화해 둬야지 이게 지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앉아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근육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 거지, 앉아서 안 아프게 하려고 뭐 비싼 의자 사고 그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고요. 코어 근육 자체가 강해져야지, 근육량이 강해져야지 오랫동안 앉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이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저는 평소에 구부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등이 굽은 것이 고민인데요. 잘 때 팔을 위로 올리고 자는 것이 편합니다. 위로 올리고 자는 것이 편하면 자세가 안 좋은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맞을까요? 일단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무조건 펴줍니다. 등 구부정한 거. 코어에 힘 주는 거 먼저 하시고, 코어에 힘이 선택적으로 잘 들어가신 다음에 등 쪽에 길이 끈 사이에 인지를 만들어서, 등 쪽 결각부에서 인지를 만들어서 아래 위에 같이 힘을 주면은, 해피바이러스는 저는 연세가 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펴집니다. 무조건 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세가 원래 구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력하면 좋아지시니까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위로 올리고 자는 것이 편하면 자세가 안 이거는 진실의 정도가, 굳이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신빙성이 낮은 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건강을 관리하실 때 도움이 안 되세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해피바이러스님은 그냥 코어 단련하시고 등 쪽이랑 같이 힘을 주는 연습하셔서 자세를 피시면 됩니다. 자꾸 젊으시면 등 굽히고 다니시면은요, 노후가 불행해지십니다. 핑크동동님, 목요일 디스크 수술하고 지금은 복도 차고 살살 걷고 있는데 회복에 좋은 행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스크 수술은 디스크 자체를 건드린 수술이에요. 디스크 자체에 그 바깥쪽 섬유태가 있고 안쪽에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디스크 수술은 보통은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섬유태가 늘어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의 어떤 상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밑대 바깥쪽 띠를 끊고 들어가서 안에 걸 꺼내는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급격한 압력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랫배에 힘주고 숨 쉬는 거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이시더라도 허리에 힘이 떨어지는 게 차단이 되시고요. 디스크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수술한 경우는 연부 조직 손상이 좀 더 커서 허리를 움직이는 거에서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내시경으로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엔 그냥 아랫배에 힘주고 숨쉬기만 하시는 걸로 저는 그냥 충분하다고 핑크동동님 질문에는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일자목 상태인데 7년 이상 되었고요. 치료를 통해 요추의 커브를 되살린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도수치료에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요, 도수치료를 통해서 그걸 돌린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컵을 만드는 건 두 가지예요. 내 근육에 힘을 주는 방식, 그리고 뼈의 변형, 이 두 가지거든요. 뼈의 변형을 마사지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힘주는 방식은 내가 바꾸는 거겠죠. 내가 힘주는 방식이 좋아지면 당연히 커브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주는 방식이 바뀌면. 그러니까 도수치료가 꼭 적대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도수치료를 하면서 인지를 만들어서 내가 힘주는 방식을 트레이닝을 해서 내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커브가 좋아지는 겁니다. 실은 도수치료하고 실제로 선생님들 중에서 커브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수치료 자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바꾼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를 통해서 커브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도수치료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하면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거 환자분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막 쓰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 쓰면 좋아질 거라고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전 그게 제일 신기합니다. 내가 막 쓰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내가 잘 쓰면 호전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뼈의 변형이 호전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커브는 어느 정도 호전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우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골드스타 럭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갑자기 골반뼈가 아프더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반신은 너무 아파요. 이것도 디스크일까요? 질문 주셨. 골반뼈라고 말씀하시면 허리 가운데가 아니고요. 엉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치우쳤을 때 우리가 그걸 골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아래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골반뼈라고 얘기하면 엉덩이 쪽에 불편하신 거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하반신이 너무 아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신경자극 증상의 가능성이 매우 크시고요. 물론 디스크가 가운데로 왕창 터져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사통 요소가 아니라 골반 쪽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진짜 말도 못하게 아픈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응급실로 가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냥 앉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보통 허리가 진짜로 많이 아프신 분은 일어나질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는 게 잘 안 되고 일단 일어서면 어느 정도 걸어집니다. 그래서 골반뼈가 많이, 그러니까 디스크 상태, 갑자기 생기신 건 디스크 상태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디스크 상태 변화 때문에 갑자기 아파졌다고 해서 내가 디스크 때문이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다 허리 통증은 다 디스크 때문이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다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종교 같은 겁니다. 저는 그거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본적으로 협착이 엄청나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협착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의 약간의 상태 변화 때문에 못 걷게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걷기를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협착이 근본적인 원인인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이해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찌됐든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최근에 생긴 걸 가능성이 큰 건 맞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면 내 허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정밀 검사해 보셔도 좋고요. 환자분한테 이게 디스크라고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어떤 심리냐면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디스크는 무조건 낫는다. 갑자기 왕창 있는 상태에서 생긴 디스크도 그걸 디스크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환자분들한테 잘못된 이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디스크 상태 변화이기 때문인 거지 그게 디스크란 질환 때문이라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 GNG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걸을 때 상체가 뒤로 넘어갑니다. 양팔도 뒤로 살짝 가고요. 허리 찍어 봤는데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많이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인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도 별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보통은 이게 허리에 근육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게 실질적인 근 감소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근 감소가 있으실 정도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려면은, 디스크가 멀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비교적 디스크 상태가 괜찮다고 하셨으면은 비교적 젊으신 분이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코 강화하는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코어가 너무 약하시면은 내 체중을 등 쪽 길이 끝만 가지고 받아요. 척추 주위 근육만 가지고 내 몸의 흔들림을. 그런데 코어가 강해지면 이게 원통으로 작용하면서 같이 힘을 나눠 갖거든요. 똑같은 힘이어도 그러니까 내 위에 흔들리는 거에 저항할 때 나무 짝대기로 흔들리는 거에 저항하는 거랑 원통으로 흔들리는 거에 저항하라 저항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흡 훈련부터 코어부터 차분하게 강화하시고 좀 마르시거나 그러시면 근력 운동 같은 거 코어를 강화가 먼저 선행되고 근력 운동 하셔야지 너무 코어가 약하신 분이 덮어놓고 코어가 멀쩡한 사람들 기준에서 하는 근력 운동 하시면은 몇 번 하다가 아파서 나는 운동이랑 안 맞는다 그런 표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코어를 강화하는 훈련부터 충분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예. 김영래님, 허리 통증은 재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비 오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연세가 좀 드신 분인 경우가 많고 연세가 안 드신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호소하시니까요. 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아프다고 겁내시면 안 돼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65세 넘어가신 분들은 아픈 걸 친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내가 불편한 것 중에서 내가 활동량을 늘리는데 제한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요소만 없으면 신경 끄시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65세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특히 내 젊었을 때 내 몸의 느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한 달 전보다, 2달 전보다, 6개월 전보다 내 몸에 어딘가가 나빠진 걸 생각해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왜 생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우울해집니다. 의욕 없어지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실은 우울증 같은 걸 많이 겪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통증 자체가 제발 안 되길 바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내가 현명하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통증이 뭐고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려고 신경을 쓰시는 게 환자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용한 약, 용한 처방, 용한 의사가 뭘 해서 통증이 제발 안 되게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내가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것만 아니시면 통증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거겠거니,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이 되시면 의사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게 구조적 파괴를 반영하는 통증인지 그런 거랑은 좀 연관성이 적은 건지만 확인을 하셔서 이게 구조적 파괴를 반영하는 통증이 아니시면요. 비 오는 날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아파져도 활동량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방향이지 이게 묘한 처방을 찾아서 안 아파지려고 하시면은 달성이 안 됩니다. 연세 드셔서 자꾸 불행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하는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태안 산타 펜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은 허리가 아픈데 신경성 허리 통증도 있나요? 있으면 완화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성이라는 뭐 스트레스성 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가 통증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진통제들 중에 대부분이 소염작용이 있는 약이 있고요. 오히려 더 최근에 더 많은 소염제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위장관계 부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서요. 소염제 말고 나머지는 다 머리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작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 훨씬 더 안전한 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보다. 진통제 중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당연히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통증은 내 기분 상태와 우울감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맨날 수술할 때도 추세를 보고 활동량 추세를 보고 결정하고 통증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게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우울하면 더 아픈 게 더 당연한 거고요.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느끼는 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우울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아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아프다고 겁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아픈 것 중에서 내가 활동할 때만 더 아파지는 게 아니시면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노력해도 정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잠을 못 주무시면은 항불안제 같은 거를 조금 복용을 하셔서 덜 예민해지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예민해지다 보고 예민해지면 끝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작은 통증도 어마어마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정도가 되면 그 어떤 약도 듣지 않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아프게 하려는 것보다 내가 활동할 때 더 아파지는 거 많으시면은 신경을 끄시는 게 좋고요. 내가 괜히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지 점검하셔서 그렇다면 스스로한테 안 그렇도록 자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늙잖아요. 늙으면 다 아파요. 안 아픈 날 따윈 하나도 없다고요. 연세 많이 드시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힘드시면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좀 잠깐씩 드셔보시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호님이 질문 주셨네요. 평상시에는 허리가 전혀 안 아픈데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아주 많이 활동한 날은 왼쪽 허리가 아픈데 선생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비슷한 식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보셔서 그게 한 20kg짜리면 10kg만 드시면 되고요. 아주 많이 활동하는 게 1시간 정도면 한 40분 정도만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면 아픈지를 아는 게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병원에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면 불편해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상태를 잘 살펴보시는 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피카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배꼽 밑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힘을 주는 건가요? 어떤가요? 다리를 모아서 앉았을 때 허리가 발라지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남자들은 왜 앉아있을 때 쩍벌 다리가 많을까요? 허리가 안 아프다는 사람도 보면,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배꼽을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면 배꼽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끌어올린다는 느낌 아니고요. 약간 복행근은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밴드처럼 생겼기 때문에 힘을 좀 들어가지 끌어올리는 느낌은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리를 벌리면 모으는 것 자체로 요추 전만에 도움이 됩니다. 요추 전만에 좀 도움이 돼서 허리에 좀 그러니까 벌리는 것보단 모으는 게 허리에 더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황호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무릎에는 콘드론이랑 콘드론 타이로드의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주사들이 효과가 연골 재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통증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통증을 줄인다는 의미에서의 효과로 인정을 받은 약들이지 이 주사제들이 연골이 실제로 생성된다는 식으로 허가가 난 약들이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고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인다. 기전적으로는 좀 부작용이 적을 만한 기전이다.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100m 뒤에 100m 멀리서 오는 사람이 남잔지, 그러니까 남잔지 여잔지는 가까이 와서 보면 되잖아요. 100m 멀리서 그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그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환자분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성분명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맞으시면 되고요. 뭐가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너무 사소한 차이고 통계적으로 검증이 전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그냥 설명서 읽어보시고 맞고 싶은 거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행복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50대 여성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T2.5입니다. 요추 골절 후 4개월 차입니다. 3개월 전에 엑스레이 찍었더니 뼈가 붙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재활치료 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일상생활을 해도 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뼈가 붙긴 그러니까 뼈가 붙는지는 엑스레이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로 뼈 붙는지 판단한다고 뭐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엑스레이로 그냥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허리를 두들겨 봐서 뼈를 울려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진동을 주면은 이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보통 골 유압 정도를 판단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상 붙었다고 의사 선생님 설명을 했으면 뼈를 두들겨 보셨을 거고 두들겨 봤을 때 별 통증이 없으셨을 가능성이 크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뼈가 왕창 주저앉은 다음에 붙은 건지 통증이 없어진 건지 뼈가 거의 주저앉지 않은 상태에서 붙은 건지 문제입니다. 뼈가 꽤 주저앉고 붙으신 상태시면은 호흡 재활부터 충분히 제대로 하시는 게 꼭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휘어지면 그쪽에 힘이 더 집중이 되거든요. 부러진다가 자꾸 부러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한번 주저앉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저앉지 않고 깨끗하게 붙으신 것만 마음대로 하셔도 뭐 크게 뭐 너무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내셔도 좋은데요. 주저앉고 붙으신 상태면은 그냥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활을 체계적으로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부러지신 건 되게 빠르신 건데요.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김영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전날 무릎 통증 검사한다고 다리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이 당겨보실 때 허리가 당기고 자극이 와서 느낌이 좀 안 좋았더니 다음날 통증이 와서 누워있고 얼음팩 하는 중입니다. 김영린 질문 제가 보니까 무릎 검사하려고 다리를 당겼더니 허리가 아파지신 건가요? 무릎이 아파지신 것 같네요. 무릎이. 그러니까 허리에는 얼음팩을 좀 하기가 어렵으니까 누워서 얼음팩 하시려면 무릎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무릎을 당겨서 무릎에 손상은 안 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앞 통증을 더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내가 통증을 더 느낀 시점이 내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별로 현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판단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주사를 맞고 더 아파졌다. 주사 바늘로 신경을 찔러서 마비를 준 게 아니면 주사가 더 아프게 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고요. 무릎을 흔들어서 의사가 웬만한 경우에 무릎 아픈 사람 무릎 흔들어서 무릎 손상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안 나아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내가 환자분들을, 그러니까 물론 환자분들이 이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제가 외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아니 환자가 돼서 아프다고 말하는 건데 의사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똑부러지게 설명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의사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앞에서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댁에 가셔서 마음 정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힘들어지는지 판단하시는 게 환자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지. 환자분들이 좀 언짢아 하신다고 기분 좋게 친절하게 그럴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환자분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얼음팩 하시는 거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무릎 당겨서 무릎이 더 손상이 왔을까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깜신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스쿼트 하다 깊게 앉아있으면 뜨끔한 이후 허리가 아프더니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 옆뒤 엉덩이 쪽이 아픈데요. 요치 전만 유지하면서 지내는데 도통 낫지가 않네요. 병원 가니 MRI부터 찍자고 하시니 고민되네요.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MRI 찍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보통은 제가 그러니까 절대 환자분이 찍고 싶으면 찍어도 되는 상황이 있고요. 의사가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찍으라고 하는 경우. 보통은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환자분 젊으신 분이셔서 솔직히 저는 찍을 필요가 꼭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MRI 찍는 기준은 수술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활동량 줄어드는 경우, 다리에 힘 떨어지는 경우, 이상 감각 생기는 경우 찍어 보셔야 되고요. 통증 치료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찍어 보셔야 되고 보통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스쿼트 하다 기고 이런 경우에 뭐 환자분이 뭐 아프다는 건 MRI 찍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증 치료할 이유지 아프다는 것 자체인데 다 아프면서 감각 이상이 동반돼 있거나 힘이 떨어진 게 같이 있으시면은 MRI 찍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치료해도 도통 낫지 않는다고 근데 치료해도 도통 낫지 않는 게 좀 길다면은 MRI를 뭐 찍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정도의 의미지 찍으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사신경계 쪽의 통증인 건데 신경성 통증이 있는 건데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환자분 나이가 연세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스쿼트 하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아프시면 디스크 상태 변화가 크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리 쪽 밑에까지 방사통이 있으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오른쪽에 오면 거의 허벅지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엉덩이 좀 아프시고 그럼 통증이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세요 이거. 그냥 낫지 않는 거지 아파 죽겠다가 아니시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MRI 안 찍고 조금 더 뭐 아파 죽겠는 게 아니라 낫지 않는 정도시면은 뭐 찍으라고 해서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찍고 싶으면 찍으시는 거지 찍으라고 해서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게 바로 앞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 방법 자체야 그 통증 조절이 그러니까 안 낫는 거면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아파서 뭘 못 하겠으면은 그건 찍어 보셔도 되고요. 진단이 나와야 무슨 치료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치료는 되게 단순해요. 신경 손상이 있으면 신경 손상이 안 가게 해주는 거고요. 1번 그거 빼고는요.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은 구조적 치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통증 치료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통증 치료예요. 통증 치료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냥 구조적인 그러니까 신경이 상하는 것 같으면 수술이고요. 신경이 상하거나 비가역적 변화가 오면 수술입니다. 그건 수술이에요. 정해져 있고요. 그거 빼고는 다 그냥 통증 치료예요. 그것 빼고는 다 그냥 통증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증 치료 뭐 좀 해보셔도 좋고 생활 습관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같이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질문 너무 많은 분 들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질문 솔직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